안녕하십니까. 흥부TV의 바보인 친구 유중희입니다. 저는 이 당신도 바보구먼이라는 자서전과 퇴직 후 즐기는 삶이라는 인문교양서를 발간한 저자입니다. 또한 저는 클리에이터 유튜브 활동가이고 블로그 카페 밴드 운영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올리는 주제는 주로 인문학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요즘 다소 벗어나 시화호 주변에 있는 거북선과 군포 주변 여행지에 대한 소개가 있었는데 다시 인문학으로 돌아왔습니다. 유튜브 방송은 재미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다루는 것은 재미와는 다소 거리가 있기에 유익에 가치를 두면서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화면 하단에 좋아요와 붉은색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저희 유튜브 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 잠이 부족해서 아침에 일어날 때 피곤을 느낄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뚜렷하면 자신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또다시 뛰어나갈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잠에서 깨어나면서부터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지금 바로 일어날까? 조금 더 누워있다 일어날까? 편한 선택은 대체로 그릇된 방향이 되고 고진 선택은 대체로 옳은 방향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들도 갖지 못한 또 하나의 힘인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었습니다. 천사들은 범죄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착한 쪽만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선택을 앞에 놓고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릇된 쪽을 택합니다. 이성은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지만 감성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편하고 쉬운 선택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선택은 자신이 현재 갖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직관을 동원해 그 순간의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으로 후회할 때도 회개를 부를 때도 있습니다. 좋은 선택이라고 했는데 꽝일 때도 있고 나쁜 선택이었는데 자신에게 행운을 가져다 줄 때도 있습니다. 일희일비란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선택에는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떠한 선택에도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택에 대한 책임입니다. 나쁜 선택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할 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선택은 거의 없습니다. 망설이는 것보다는 빨리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하면 다행이고 실패하면 방향을 선회하여 다시 정하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것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한 행동에 대한 후회이고 하나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어차피 후회할 것 같으면 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리송하면 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비록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경험을 한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레샴의 법칙이라 하여 악화는 양화를 구축한다. 영어로는 bad money drives out good money란 말이 있습니다. 군주 시절 간신배들이 충신들을 몰아내는 현상과 최근의 사회에서 양식껏 우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토끼같이 약삭 빠르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매번 당하기만 한다는 것이 인사상의 그레샴 법칙이라고 합니다. 악화 같은 요령꾼들이 의장하여 좋게 보여주고 양화 같은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은 의장하지 않고 투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혼동하여 반대의 선택을 하게 되는데 현명한 리더는 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들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점을 보완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젠 단점을 보완하는 대신 장점을 더 살려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단점을 보완하는 데 80%의 노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이를 20%로 낮추고 장점을 선택하여 이를 더욱 살리는 데 80%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는데 수학을 잘못하면 수학 점수를 높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잘하여 평균이 좋기보다는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남들보다 월등히 잘하되 부족한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가장 훌륭한 장수는 100번을 싸워 이기는 장수도 아니고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장수도 아닙니다. 바로 이길 전쟁을, 이길 싸움을 선택하는 장수입니다. 세상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OS 문제나 사지선다형 문제에서만 정답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선택되었으면 전력 추구해야 합니다. 베르가르댕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동전 던지기로 결정했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동전의 앞이 나오면 지금 방식을, D가 나오면 변화의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대신 선택되면 그 방향으로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무솔리니 시절 이태리의 경제학자였던 팔레토에 의해 정리된 팔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엔 20대 80이란 법칙으로 더 잘 알려진 것으로 이는 원래 상위 20%가 조직을 이끌어간다는 것인데 요즘 실생활에서도 은행의 경우 예입자의 20%가 80%의 예치금을 차지한다고 하며 백화점 매출과 이익금도 로얄 고객 20%가 80%의 매출과 이익금을 내준다고 합니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하면 좋겠지만 종을주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골고루 잘하게끔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느 부분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족한 기술이나 재주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장점에 집중적으로 개발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강점을 강화하는 데 들이는 시간과 약점을 극복하는 데 투자하는 시간을 20대 80 법칙, 즉 팔레토 법칙을 인용하여 80대 20으로 투자하여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도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소중한 것부터 먼저 하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 20%이고 그만두어도 별 상관이 없는 사람이 60% 정도 있고 그만두면 좋을 사람이 20%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기업에서도 잘하는 사람은 그대로 두고 기업의 평균 역량을 키우기 위하여 불필요한 사람 20%의 수준을 올리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지만 이제는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도 구성원 각자가 모든 것을 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개인의 장점을 발굴하여 더욱 발전시키고 인사 배치의 가장 중요한 요소도 구성원의 장점을 가장 많이 고려한다고 합니다. 가정에서 1살, 2살, 3살짜리 연년생 아이들이 있을 때 3살짜리 아이를 칭찬해주면 2살짜리는 3살짜리 형 흉내를 내게 되는데 2살짜리는 그 3살짜리 동생 흉내를 내게 되는데 부모가 막내에게 계속 관심을 많이 갖고 막내만 칭찬해주면 2살짜리는 막내가 하는 대로 잘 시키던 대소변도 못 가리게 된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도 상위 20%의 지원을 집중하면 60%를 차지하는 중간 그룹이 20% 그룹을 쫓아가려고 방향을 잡지만 하위 그룹 20%의 포커스를 맞추면 중간 그룹이 후퇴 또는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택과 집중의 시대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년이 보장된 동시고용제에서 계약제로 바뀌고 프리랜서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굳이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제한할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직은 그 시대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입니다.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을 미리 파악하여 베풀어주면 언제나 사용자 측에서 이니셔티브를 갖고 대처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강성노조의 탄생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직은 근로자 입장에서도 성과가 좋은 시절에는 정규직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용자 측이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보답해 줄 수 있는자의 문제일 따름입니다. 직장도 인기 있는 직장보다는 본인이 재미있고 잘하는 직업을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때는 군인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고 학교 교사는 기피하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는 바뀌고 있습니다. 공무원도 최신부를 기피하였지만 이제는 최신부가 그 전신인 정보통신부가 가장 인기 있는 정부 부서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직장과 직업을 선택할 때는 현재 인기 있는 것에 큰 비중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연공서열에서도 능력 위주로 바뀌고 있으며 대리, 과장, 부장, 이사 서열에서 팀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팀제에선 대리, 팀장 밑에서 부장 팀원이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은 어느 곳, 즉 회사에서 일하느냐가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어떤 직업을 전문직으로 하여 일하느냐가 중요한 요소로 바뀌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 발령받은 부서에서 일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전문직으로 계약을 맺고 일하고 계약이 끝나면 본인이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계약처로 떠나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즉 이 상여금도 종전에는 똑같이 받았지만 이제는 부서별로 다르고 부서원 간에도 차등이 되어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통일직급에서 600%의 차이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을 차별화하여 보상해 주지 않으면 인재를 잃게 됩니다. 그만두어도 좋은 사람은 보상을 조금 낮게 해준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두지 않습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이제 고인이 되었습니다만은 유능한 사람만 발굴해 오면 사장의 급여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겠다고 하면서 인재를 발굴하고 있었고 실제 평직원 신분인 인재에게 사장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우상박이라는 온정주의적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의 성과가 좋으면 상사의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상사가 더 많이 받아가게 됩니다. 종전에는 담당자가 300%, 관리자가 200% 받아갔으면 이제는 담당자는 200%, 유능한 관리자는 400%를 받아가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동동하든가 하우상박은 동기 분야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제도일 뿐입니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할 때는 그 시대 변화의 흐름을 빨리 파악하여 그에 적응해 가야 합니다. 변화의 흐름을 역행하면 개인이나 조직은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선택의 힘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저주보다는 사랑을 선택하고 눈물보다는 웃음을 선택하고 파괴보다는 창조를 선택하고 중단보다는 인내를 선택하고 비난보다는 칭찬을 선택하고 죽음보다는 구제를 선택하고 도둑질보다는 기증을 선택하고 지연보다는 실행을 선택하고 대보보다는 성장을 선택하고 저주보다는 기도를 선택하고 죽음보다는 삶을 택하라. 이런 글이 있어서 소개하면서 이상 오늘은 선택과 집중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하단 붉은색의 구독은 저희 꼭본격 유튜브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제가 소통하고 공부하는 원동력이 되어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